자, 가겠습니다. 오늘이 일을 미루는 것은 파종 시기를 놓치는 것 같다. 150조. 이 페이지 수로 가르치는 이 숫자가 이 돋보기를 안 켜면 이제 잘 안 보여요. 아, 그러시죠. 네. 불을 좀 켜야 되겠다. 150조. 우리 저번에 첫째 단락만 읽었죠? 네. 예, 첫 번째 단락 읽었는데 우리 처음부터 어디까지 읽냐면 우리 152쪽까지 150쪽에서 152쪽까지 한번 쭉 읽으면서 그 챕터마다 그 단락 표시를 좀 할게요. 자, 첫 번째 단락 표시하시고 1번. 자, 우리 정하영 선생님부터 읽어주세요. 가장 나쁜 업무 습관 중 하나는 미루는 것이다. 내일 하자, 오늘 말고 내일 하는데 게으른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일을 미루는 건 게으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일을 미룬다. 우리는 하기 싫거나 두려운 일을 가능한 한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는 경향이 있다. 일을 미루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해야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하는 걸 선호할 때도 있다. 하지만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미룰 때도 많다. 네, 거기까지가 챕터 1이에요. 1단락. 그 다음에 2단락 우리 김정수 선생님 읽어주세요. 네.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도 능력은 뛰어나지만 두려움에 압도되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두려워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된다. 두려움이라는 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결단력이 강한 사람을 우유부단하게 능력 있는 사람을 소심하고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네, 거기까지가 이 두 번째 단락이에요. 네. 세 번째 단락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 느끼는 힘과 에너지는 이 순간에만 존재할 뿐이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오늘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사라지고 어렵고 하기 싫은 일도 미루면 더 하기 싫다. 그 당시에 기쁘고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일을 며칠 또는 몇 주 미룬 후에 하려면 힘들다. 우선 여기 세 번째 단락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새로운 일을 할 때 제일 우선시 해야 될 게 뭐라고 얘기를 했죠? 어떤 결정이나 프로젝트에서 어떤 속도보다 뭐를 우선시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했죠? 사람이. 응? 그러니까 일의 속도가 아니라 응. 사람 존중을 먼저. 그거는 습관적인 문제 해결할 때 그 얘기고, 새로운 일을 할 때 우선시 해야 할 거는 어떠한 중요한 결정이나 프로젝트에서 속도보다는 퀄리티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 품격, 그거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이런 거는 충분히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얘기하면 인격, 품격, 품성이고, 어떤 일이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하고자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는 퀄리티를 우선시해야 한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제목이 일을 미루는 것은 파종 시기를 놓치는 것과 같다. 제가 챕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챕터가 이게 처음에 우리가 지금 우리 10장을 다루고 있거든요. 습관이 나를 성공으로 이끈다. 이 큰 제목이 여기는 우리 10장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또 일을 미루는 것은 파종 시기를 놓치는 것과 같다. 이런 소제목은 우린 챕터라고 그렇게 통일을 할게요. 저도 어떨 때 얘기할 때 이랬다 저랬다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먼저 좀 하시고요. 일을 미루는 것은 파종 시기를 놓치는 것과 같다. 일을 미루는 사람들의 특성에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랬죠? 우리 말씀해 보세요. 해야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하는 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미루는 사람. 맞아요. 특히 환상이 안 나요. 에? 예쁜 얼굴이 안 보여요. 오늘 이게 또 여기로 갔네. 커서를 밀어놔야지. 오늘 행색이 너무 그래서 자, 일을 미루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지금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이 우리 1단락 마지막 세 번째 줄 1단락 세 번째 줄부터 거기에 나와 있죠. 해야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하는 걸 선호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미룰 때도 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가장 큰 여기서 두 번째 얘기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할 때도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일을 할 때 우선순위 결정을 잘 못하는 경우죠. 일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손에 잡히는 것부터 해. 우선순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잡히는 것부터 해. 그래서 일을 미루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는 우선순위 설정에 혼란을 겪는 경우 일을 미루게 된다. 그리고 또 거기다 지금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완벽주의자들이 불안감 때문에 또 동기부여가 부족해서 완벽주의 때문에 겁이 나서 결국은 두려움이죠. 이 지금 얘기한 모든 거를 싸는 그냥 퉁칠 수 있는 그야말로 퉁칠 수 있는 거는 두려움 때문이다. 두려움 때문이다. 결론은.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하루 쉬었는데 챕터 8장 우리 8장 페이지 116에서 128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했는데 읽어보셨을까요? 못 읽었어요. 오늘 훑어봤어요. 훑어봤어요? 그래도 그게 어디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1년여 동안에 했는데도 지금 일부가 몇 장 남았어요. 그쵸? 일부가 몇 장 남고 다음 주 안에 이게 일부가 끝날지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1년여 동안 한 것이 그 중에서도 그 두려움 8장 부분 그 두려운 부분을 제일 오래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꼭 다시 한번 다시 처음부터 할 시간이 있을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시간 나실 때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 그 부분이 다뤄져야 두려운 부분이 다루어져야 그 다음에 하는 게 훨씬 수월하니까 일단은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사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론은 뭐야? 아담이 죄 짓고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
뭐라고 답했어요? 두려워서 숨었다고.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거야, 결론은. 그 부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가기까지는 그 부분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기까지는 그 부분을 먼저 만져야 된다. 그래서 8장을 거듭 말씀드려요. 8장을 꼭 시간 나실 때마다 다른 데보다도 먼저 거기를 한번 다시 훑어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도 능력은 뛰어나지만 두려움에 압도되어 평범하게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뭐 세계까지 나가. 내가 그런 사람인데. 맞아요? 두려워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된다. 두려워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 여기 능력은 어디서 오는 능력? 세상에서 배운 능력? 원형상. 우리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태어날 때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창조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전인적 존재이다. 그래, 나는 창조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전인적인 존재라. 그 잠재력이 풍부하고 전인적인 그 존재의 본질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대로 우리를 지었어요. 그 형상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거를 발휘하지 못해.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겠다고 뭘 하긴 해. 근데 그게 다 뭐래요? 헛수고래. 헛수고가 된대요. 헛수고가. 다시 거듭 당부드려요. 챕터 8장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매일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살펴보시길 바래요. 두려움이라는 괴물은, 두려움은 실상이다, 허상이다? 허상이야. 허상이, 우린 말은 허상이라고 해. 허상, 그림자, 허상. 없어. 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결단력이 강한 사람을 우유부단하게. 여기서 왜 괴물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결단력이 강한, 내 잠재력은 결단력이 엄청 강한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을 우유부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능력 있는 사람을 소심하고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뭐가? 두려움이. 그래서 멀쩡하게, 우리 여기서 우스갯얘기로 제가 뭘 이렇게 자료 준비하다 보니까 A형하고 B형하고 AB형하고 O형하고 밥을 먹었대요. 밥을 먹었어. 밥을 먹는데 갑자기 A병이 숟가락을 던지더니 뛰어나가더래. 그래서 이 O형은 오지랖이 넓잖아요. 그 궁금해서 못 참겠는 거야. 그래서 쫓아나갔대. 쫓아나갔더니 B형은 그냥 옆에서 뭔 일이 나든지 말든지 그냥 밥만 먹더래. 그랬더니 이 극소심한 이 A형이 밥 먹는 B형을 꾹꾹 찌르더래. 그러면서 내가 뭐 잘못해서 제가 저러고 삐져갖고 나갔나 봐 이러더랴.
응? 뭘 얘기를 하느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화살이 어디로 와? 나를 쳐. 왜 나를 쳐?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친구지간에는 이렇게 해서 내가 또 이 무리에서 그야말로 따당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멀쩡하게 결단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 결단력 있는 사람이 우유부단하게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소심하게 되고 비효율적인 사람이 되고. 물리칩시다. 네. 두려움은 실상이다, 허상이다. 허상이다. 뭔 걱정이 들어오면 우리는 든든한 거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예수 이름이 있잖아. 쉽진 않아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오죽하면 싸움이라 그랬겠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시잖아요. 자, 세 번째 단락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 느끼는 힘과 에너지는 이 순간에만 존재할 뿐이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오늘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사라지고 어렵고 하기 싫은 일도 미루면 더 하기 싫다. 그 당시에 기쁘고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일을 며칠 또는 몇 주 미룬 후에 하려면 힘들어진다. 우리도 음식도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에너지는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대요.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에 이 힘을 쓰지 않으면 누가 갖다 쓰겠어요? 내가 쓰지를 않으면. 누가 쓸까요? 응? 사단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쪽을 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얘가 멍하니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찔러. 너 그렇게 있을 바에는 나랑 놀자. 나랑 놀자. 그러면서 걔가 살살 나를 건드려. 그러다 보면 구멍이 생기겠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해버려야지. 우리가 일을 뒤로 미루는 거는 진짜 여기서도 미루면 오늘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사라진대요. 아니 이거를 힘과 에너지를 돈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응? 내가 그 돈을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 배의 효과가 나오는데 그 돈을 안 쓰면 응? 사단이 갖다 쓰면 배에 마이너스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자고요. 오늘 쓸 힘과 에너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공의 연금술을 확실하게 배워 두시자고요. 아셨죠? 네. 미루면 진짜 더 하기 싫잖아요. 맞아요? 네. 자,
우리 이제 네 번째 단락. 우리 정하영 선생님이 젊은 피가 계속 읽어주세요. 일을 빨리 끝내버리면 단조로움과 고됨을 피할 수 있다. 미루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던 일을 중단하거나 하려던 일을 끝마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무언가를 한다는 건 파종에 비유할 수 있다. 적절한 때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씨를 뿌리는 시기를 놓치게 된다. 씨를 늦게 뿌린다 해도 여름은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고 결국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천천히. 일을 빨리 끝내버리면 단조로움과 고됨을 피할 수 있다. 미루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던 일을 중단하거나 하려던 일을 끝마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무언가를 한다는 건 파종에 비유할 수 있다. 적절한 때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씨를 뿌리는 시기를 놓치게 된다. 씨를 늦게 뿌린다 해도 여름은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고 결국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뭐 할 말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확 그야말로 어떤 불구덩이에 들어간 것 같지 않나요? 파종 시기를 놓치면 그해 굶자는 얘기야. 여름이 지금도 여기서도 책에서도 그래요. 씨를 늦게 뿌린다 하면 여름은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고 결국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내가 지금의 모습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확 나오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우선순위가 더딘 것 같은데요. 더딘 것 같은데 더 빨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거 안 하던 일을 내가 이제서 무슨 우선순위를 정하고, 뭐, 자기를 인식하고, 분석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뭐, 그거를 또 정보를 얻은 거를 또 시험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뭐를 해보고. 근데요, 그게 빨라요. 왜?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딱, 진짜 우리 돼지 잡으면 옛날에 저희 집 옛날엔 다 우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가운데 우물이 있었어. 그러면 옛날엔 시골에서 다 돼지 잡았잖아요. 그러면 다 돼지 잡으면 부위부위말로 갈비는 갈비대로 순대는 순대대로 다 이렇게 다 나누잖아. 쓸데없는 건 다 버리고. 그것처럼 우리가 삶에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지 일이 빨라요. 돼지 한 마리 갖다 놓고 내가 그거를 다 이렇게 한다고 해봐.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일을 다 안 해도 되잖아. 지금은 그야말로 이렇게 뭐 음식에도 이렇게 딱 끓여 먹을 수 있게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뭐라 그래? 봉지별로 이렇게 포장해서 나오는 거 그냥 이렇게 바로 해 먹을 수 있게. 어? 밀키트. 네. 그것처럼 딱 정해져 있으면 그것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과정을 내가 못 견디는 거야. 괜히 더딘 것 같고 뻘짓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시간을 투자를 못해. 그거는 우리 삶에서 파종 시기를 놓치는 것과 같다는 거야. 씨를 뿌리는 시기를 놓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뿌리는 시기를 놓치면 결국 어떻대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조셉 머피가 얘기했어요. 결국 이
이를 미루는 것은 파정시기를 놓치는 것 같다. 이 챕터에서 중심 문장이라고, 중심 단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가.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행동하라. 그렇지, 행동하라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산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결국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그냥 기도하고 뭐하고 전도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뭘 심으면서 때에 맞게 심으면서 뭘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해. 그리고 막 기도하고 막 하고, 그거는 요술램프 비비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사명, 목표, 비전, 루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 여기서는 일을 빨리 끝나는 사람들, 제때 끝내는 사람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 앞부분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 핵심 단어들이. 우선 어떤 일을 제때 마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제목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부지런한 사람요? 부지런한 사람. 그것도 맞을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보면 일을 미루는 것은 파종 시기를 놓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부지런한 사람은 파종 시기를 놓쳐요, 안 놓쳐요? 안 놓쳐요. 안 놓쳐요. 결국 시간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파종 시기, 시간, 때, 시간 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일을 제때 해요. 왜? 내가 그 시간 안에 일을 마쳐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 151쪽 두 번째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끝에 두려움이라는 볼펜을 하도 그거 갖고 뭔 소리. 두려움이라는 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결단력이 강한 사람을 우유부단하게 한대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을 소심하고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그러면 일을 빨리 끝나는 사람은 뭐가 강하다는 거야? 결단력이 있다는 거지. 결단력이 있다는 거는 우선순위를 잘 정한다는 거겠죠. 결단력이 있다는 거는 우선순위를 잘 정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소심하고 비효율적으로 만드는데, 그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지금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소심하고 대범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되겠지. 대범하고 효율성이 강하다는 거지.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세 번째 또 한 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다섯 번째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끔 실수하더라도 항상 신속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성공할 것이다. 판단력이 좀 더 나올지언정 미루는 사람은 실패한다.
여기까지 하면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엑시머가 뭐가 있어요? 신속하다는 거는 판단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네. 그쵸?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을 빨리 끝내는 사람들의 특징에서 첫 번째는 파종 시기, 시간 관리 능력이 좋고, 두 번째로 판단력과 결단력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판단력과 결단력이 좋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잘 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부터 하자 그랬죠. 그 하나 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력과 결단력이 좋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신속하게. 네, 신속하게. 그것도 나름 판단력, 결단력 안에 들어가겠죠? 우리가 일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무슨 일이든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된다. 목표.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든지 이 일의 끝이 어디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가야지. 안 그러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천방지축으로 이 집에도 갔다 저 집에도 갔다 이 집 초인종들로 갔다 7층에 갔다 8층에 갔다 1층에 갔다 내가 갈 때는 4층인데. 그러니까 F라고 써놓으니까 4자가 없어. 4층을 가야 되는데 F라고 써놓으니까 4층이 없으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뛰거든. 그래갖고 아니 그 집을 했는데 4층이 없어요. F는 F라고 있니 3층 다음에 F라고 있고 그 다음에 5층이더라고요 하는 격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했다 말았다 그야말로 저희 목사님이 잘 쓰는 용어 했딱뺐딱 하지 말고 꾸준하게 어떻게? 꾸준하게 행동한다는 거는 결국 뭐예요? 의지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사람들은 아까 했딱뺐딱 하는 사람들은 내가 좋으면 싫으면 좋은 소리 들으면 그러다 싫은 소리 들으면 막 싸우려고 들고 내가 언제 그랬어 막 이러면서 옛날에 뭐 하면 저희 엄마가 뭐라 그러면은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들어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대처하라. 우리 맨날 했죠? 유연하게. 우리 뭐든지 이게 강한 거는 부러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부드럽게, 유연하게. 이렇게 저같이 지금은 많이 유해졌어요. 그전에는 정확해야 되는데 거기다 또 빠르기까지 해야 돼. 정확해야 되는데 빠르면서 하여튼 골치 아픈 거는 다 갖고 있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화살의 관역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네. 그러니까 막 하긴 해. 그러니까 힘이 몇 배로 드는 거죠. 해결은 해. 어떻게든. 해결은 하는데 힘이 더 드는 거죠. 내가 힘을 딱 주고 가니까. 그냥 유연하게 이렇게 관망하는 자세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을 딱 주고 뭐든지 덤벼 이게 전투적인 자세로 막. 그러고 가다 보면 나도 다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조금 유연하게 그렇게 가는 사람이 문제 해결 능력도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찾으려면 더 많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끝까지 제때 마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일을 진짜 확실하게 잘 해내는 사람들은
일단 시간 관리가 잘 되고요.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요. 일단 목표가 명확하고요. 또 그 목표가 명확하다는 거는 목표가 딱 있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간다는 거. 의지력이 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연성이 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좋다. 이 능력을,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일을 빨리 미루지 않고 빨리 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을 빨리 끝내버리면 뭐가 좋대요? 우리 151페이지 네 번째 단락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단락. 단조로움과 고됨을 피할 수 그쵸. 단조로움과 고됨을 피할 수 있대요. 또 다섯 번째 단락에 오면 단조로움과 빨리 끝나니까 신속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또 뭐 할 수 있대요?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있죠. 다섯 번째 단락에. 이거를 조금 우리가 좀 풀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일을 빨리 한다. 우리가 10시간에 할 일을 10시간에 할 일을 내가 한 20분 안에 했어. 그럼 좀 전에 저 같은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실패 확률이 높겠죠. 봐봐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시간에 할 일을 내가 2시간에 했어. 네. 그러면 10시간 동안 꼼꼼히 유연하게 목표를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간 관리를 잘하면서 10시간을 한 거하고 그 모든 거를 2시간에 하려면 그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쵸? 빨리빨리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잖아요. 맞아요? 네. 실패 네. 확률이 높으면 이 실패는 내가 잘못했다라는 게 이 실패로 인해서 얻어지는 경험이 있겠죠. 네. 그러면 내가 다음번에 이 일을 할 때는 이 경험을 또 할까요? 아니요. 그쵸. 아, 저번에 이렇게 해보니 이거는 아니야 하면서 더 좋은 방법을 찾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미루지 않고 빨리 하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치를 얻잖아. 그러면서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게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는 또 일을 빨리 끝내면 또 뭐가 좋을까요? 내가 10시간 안에 이 할 일을 2시간 안에 끝냈어. 그럼 8시간이 남잖아. 그럼 8시간 동안에 다른 일을 할 수 그렇지. 다음 지금 하던 일을 더 좋은 단계로 간다든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겠죠. 맞나요? 네. 또 앞에 우리 첫 번째 얘기한 부분과 어떻게 보면 통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짧은 시간에 하면 그때 내가 한 행동, 내가 했던 어떤 전략 그런 거를 다음번에 더 좋은 전략으로 쓸 수가 있겠죠. 남는 시간에. 그쵸? 네. 그러면서 내가 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려면
여기에 정말 중요한 거는 뭘까요? 일을 미루지 않고 빨리빨리 하려면 지금 세 가지 하면 우리 좋은 점을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 이 세 가지를 알아. 아는 이 세 가지를 알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 알아도 못하는 게 뭐 때문에 그랬어요 아까? 두려움. 제 일을 빨리 미루지 않고 빨리 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그렇죠. 이 모든 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가 최고로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120 몇 쪽이죠? 그 두려움을 다뤘던 부분 8장 그 116쪽에서 128을 시간 날 때마다 자꾸 읽으세요. 내가 뭔 일을 미루거나 그럴 때는 그 부분을 찾아서 자꾸 읽으세요. 결론은 저희가 첫날 우리 일을 미루는 것은 파종 시기를 놓치는 것과 같다. 내가 그러면서 선생님들한테 어떤 때 일을 미루세요? 그랬더니 우리 첫 번째 단락에서 1번, 2번들을 다 얘기했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그랬죠. 선생님들 속고 계신 거예요. 그랬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근원을 딱 붙들고 있는 거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그 읽으시라는 부분 매일 조금씩이라도 읽으시길 바래요. 네.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마지막 5번째 단락. 다음은 미루지 않고 할 일을 제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노하우다. 하고 자, 번호를 매깁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거기 앞에다 점 앞에다 번호를 한번 써보세요. 쓰셨을까요? 네. 자, 먼저 읽어봅시다. 미루는 것은 단순히 기한 내에 일을 못 끝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작하지 못하는 것도 미루는 것이다. 그러니 어서 시작하라. 벤저민 프랭클린의 격언.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를 마음에 새겨라. 자,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가 미루면 미룰수록 파전 시기를 놓치니까 내가 내일이 어떨 것이라는 게 답이 나오잖아요. 미루지 맙시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뭐부터 해야 되니 우선순위 딱 정하시고 조금 지금 내가 당분간 어느 시기를 딱 정해. 어떤 시기를 뭐 한 달에 한 3개월을 삼기면 식구들한테 남편한테 애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거예요. 딱 그 비타 경영협회 한만정 이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협회를 처음에 만들 때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저 군대 갔다 생각을 하시고 그 불편함을 좀 감수를 해달라. 경제적이든 어쨌든 살림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어떤 단체를 또 단체장으로서 이끌어가야 되니까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와 닿지 않나요? 내가 뭘 하고자 할 때는 나 혼자 혼자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딱 협조를 구해놓고
그러면 저 사람이 쓸데없는 일을 안 하는구나 라는 거는 일단은 인지가 되겠죠. 주위 분들한테. 그러니까 더 막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지금 한 1년여 동안 비상식량을 먹는 듯이 해오신 부분들이 없지 않아요. 맞아요? 응급처치하는 식으로 지금 우리가 1년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내가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어떠한 그림에 아직 지금 여기서도 있죠. 미루는 것은 단순히 기간 내에 일을 못 끝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작하지 못하는 것도 미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직 내가 어떠한 그림, 목표에 대한 거, 사명에 대한 거, 비전이라든지 루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도 그 선상에서 내가 못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껏 1년여 동안 이 책을 해왔지만 내가 비상식량, 응급처치만 그때 이렇게 조금 해모으면서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미루지 말고 확실하게 나는 누구다, 나는 지금 뭐를 하고 있고 어떤 목표를 가고 있고 내가 삶에 어떤 가치를 갖고 내가 꼭 이루리라 하는 그런 다짐을, 의지를 담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대답이 없으시세요? 네. 네, 대답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두 번째, 새로운 일이나 다른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워하면 안 된다. 계속 조셉 머피가 두려움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야 할 일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행동으로 옮겨라. 꼼꼼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일단 적으세요.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지? 우리가 1년여 동안 이 책을 다뤘기 때문에 분명히 음성은 들었어요. 있어요. 알아요. 근데 이거를 구체화 시키지를 지금 못하는 거는 그 다음에 파악하고 행동으로 옮겨라 그랬는데 옮기지 못하는 거는 그럼 왜 못하지 내가 지금? 그 원인을 한번 또 적어보세요. EHOW를 딱 놓고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때문이지? 내 현실 점검을 해보시라 그랬죠. 내가 막 이거를 하고 싶은데 내가 도움을 누구 때문에 못하고 누구한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내가 이걸 어디서 해야 되지? 어디 가서 내가 뭘 배워야 된다면 내가 어디 가서 배워야 되지? 배울 때는 있나 없나? 또 뭐가 있죠? What, who, where. 언제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거를 자꾸 질문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나옵니다. 아셨을까요? 합시다. will 네. 할 것이다. will 우리 저기 했었죠.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대화법에서 grow 했죠. grow 목표가 뭔지 내 현실이 어떤지 그걸 누구한테 묻기 전에 나한테 먼저 물으시라 그랬어요.
그 방법에는 뭐가 있는지 찾아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길 바래요. 우리 2부로 넘어가기 전에 그게 마감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리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까다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다면 압도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까다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다면 압도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할 수 있는 조그만 요소로 나눈 후 각 부분을 언제 끝낼런지 계획표를 정하라. 우리 앞에서 지금 우리가 일을 빨리 끝내는 사람들이 능력 그 부분을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까다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다면 압도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조그만 요소로 나눈 후 각 부분을 언제 끝낼 건지 계획표를 정해라. 이거는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4가지 얘기를 했어. 조그만 요소로 나눈 후 그랬잖아요. 네. 이게 뭐라 그랬죠? 유연함이라 그랬잖아요. 유연함의 힘. 큰 덩어리를 일단 잘게 조사. 그러니까 딱딱한 거를 조사서 흔들흔들 부드럽게 만들어. 이게 문제 해결 능력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이 말씀을 드렸죠? 일단 딱딱하게 굳어진 거. 우리 고정관념도 마찬가지야. 일단 조사야지. 그렇게 유연하게 만든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째, 가장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시간에 제일 두렵거나 싫어하는 일을 해라. 이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미루는 거에 관련이 있어. 응? 일을 미루기. 나의 에너지. 제가 지금 우리가 아까 지금 정리한 게 우리가 일을 빨리 끝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 4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8개를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얘기를 바탕으로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럼 이거는 뭐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 얘기한 4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돼? 미루지 말라. 응. 미루지 말라는 거는 뭐야? 그 이전에 지금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게 앞에 부분이 정리가 안 됐다는 거야. 봐요. 우리가 4번째 챕터 한번 다시 갈게요. 4번째 단락. 일을 빨리 끝내버리면 여기 요 부분에서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일을 끝까지 제때 마치는 능력을 가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 사람들은 여기서 파종 시기가 얘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첫 번째가 시간 관리를 잘한다. 파종 시기를 안 놓친단 말이야. 시간 관리를 잘해. 그 다음에 2번째 말씀드린 게 판단력과 결단력이 있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 그 다음에 3번째가 목표. 의지력을 갖고 그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 놨기 때문에 꾸준하게 간단 말이에요. 4번째가 유연함, 문제 해결 능력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8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첫 번째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거는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4가지 중에 시간 관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일이나 다른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워하면 안 된다. 해야 할 일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행동에 옮겨라. 우선순위.
그게 눈에 딱딱 들어와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8가지로 늘어났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4가지 정리 이미 다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뭐였죠? 유연함. 유연함의 힘. 목표. 유연함의 힘. 3번째 유연함인가요? 예. 예, 유연함. 예, 조그맣게 나누라 그랬잖아. 일단 큰 거를 나눈다 그러면, 유연하게 해라. 유연하게 한다는 거는 문제 해결 능력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째. 가장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시간에 제일 두렵거나 싫어하는 일을 해라. 이건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것도 우선순위인가요? 그럴 수 있겠죠? 활력이 넘치는 시간에 제일 두렵거나 싫어하는 일을 해라. 그럴 수도 있고, 또 유연함을 4번째 장애물이 생겨도 유연하게 대처해라. 이 부분에도 해당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5번째 중간 완료 지점을 결정하라. 우리가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은 내가 만약에 그러면 내가 몇 시까지는 해다가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하고 중간에 뭔 일을 보고 나서 또 이어서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중간 완료 지점을 설정하라. 너무 한 일을 오래 하면 지루하잖아. 네. 그 뒤에도 그렇게 써있네요. 오랜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 일은 시작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열매를 맺는 일은 진짜 이거만큼 의지력이 필요한 게 없겠죠. 맞아요? 그렇죠. 예, 요거는 우리가 아까 다뤘던 부분에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따라 꾸준하게 행동하는 의지력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네. 쉽사리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나눠 중간 완료 날짜를 설정하면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목표. 우선순위인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큰 거를 나누는 거는 유연. 자, 그 다음에 6번째. 일단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시작해보자. 우리 옛말에도 있죠. 시작이 반이다. 하여튼간 이거는 제가 누구한테 안 지는 것 같아요. 일단 뭔가 딱 들어오는 순간 저는 바로 행동이니까. 그래서 주변이 조금 피곤해 하긴 합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피곤해 하긴 합니다. 일단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시작해보자. 어려운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계속 미루는 대신 일이 어떻게 될지 미리 가정을 세우고 작업을 시작해라. 근데 저는 이거랑 반대의 성향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뭔 생각이 딱 들어오면 일단 부딪혀. 그러면서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또 거기서 해결하면서 이렇게 가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충격을 다 어떻게 해요? 제가 몸으로 다 받은 거죠. 받으면서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조셉 머피는 뭐라 그래요? 미리 가정을 세우고 작업을 시작해라. 아, 이렇게,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먼저 한번 해보고 그러고 해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래서 경험치가 많은 어떤 장점은 있어요. 그냥 딜이 이쪽으로 쾅 저쪽으로 쾅 막 이러고 투우사들이 막 이렇게 하면 소가 들이받듯이 그래서 주변이 좀 시끄럽긴 해요. 그런 경향이 컸죠. 근데 여기서 조셉 머피는 그렇게 하지 말고 미루지도 말고 일단 한번 그 미루는 그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가정을 한번 딱 세워놓고 일을 한번 시작해봐라. 또 작업 자체가 뇌를 자극한다.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뇌가 계속 움직이겠죠. 잘 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 다시가 정말 중요하죠.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리고 프로젝트를 계속 미루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좋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7번째. 일상적인 일보다 특별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 여유가 생길 때까지 미루자? No. 그렇게 유혹이 들기 마련이다. 그럴 때는 매일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작업하라. 그래서 루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루틴은 내가 뭔 일을 한 가지 일을 그냥 오늘 하루에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다방면의 어떤 부분들을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새끼를 꼬더라도 처음에는 얇게 꼬고, 그쵸? 그 얇게 꼰 거를 다시 꼬고, 그러다면 결국에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어쨌든 꽈야 돼요. 뭘 꽈야지 뭐가 새끼줄이 나오든 뭐가 나오지. 그냥 여기서만 있으면 안 된단 말씨. 꽈요. 네. 누에 꼬치에서 씨를 하나씩 빼서 삼배적선 못이 그런 거 만들듯이 일단 뽑으려면 아파. 수고가 뒤따르죠. 아프다니까. 아픈 만큼 성숙해진대잖아요. 노래 가사에도. 근데 내가 안 아플라 그러면 안 돼. 내가 편하고 쉽게 뭐든지 하려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작업하라. 자, 8번째. 평소에 미뤘던 일을 완료하면 뭐래요? 자신에게 상을 주래. 진짜 필요해요. 저는 진짜 되게 힘들 때도 진짜 내일 먹을 뭐가 없어도 일단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라도 사 먹었던 것 같아. 뭘 하나 하던데 뭐 실핀이라도 하나 이렇게 샀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게 나를 버티게 했던 것 같아요. 누가 보면 저 정신머리 없는 정신 빠진 사람이 지금 때거리도 없는데 저런다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오늘만 살고 내일 안 살 거 아니고 그러려면 오늘이 즐거워야지. 내일이 뭔가라도 맨날 진짜 이만 큰 구멍에 빠져나가는 게 보이는데 내 거 뭐 하나는 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써요. 저는
돈을 이렇게 넣어놓기보다는 책 한 권을 사든 뭘 하든 하여튼간 뭘 해. 정한쌤, 다 쏟아붓지 말고 좀 써, 본인한테. 다음은 돈 10,000원이라도 쓰라고. 좀 한 번씩 좋은 옷도 한번 가서 사입고. 몇십만 원짜리 삐까뻔쩍한 게 아니라 정말 그것도 애들한테 교육이야. 응? 네. 뜰 줄도 알아야지. 응. 사람이 그렇게 좀 할 줄 알아야 그거를 해봐야 애들도 그걸 보고 배운다니까. 우리 중에 제일 오래 사신 선생님? 애끼면 내 거 되든가요? 쓴 것만 제 겁니다. 그 전에 애끼다가 똥 된다 그러잖아요.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오늘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8가지를 나눠놨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이게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큰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는데 큰 일은 작게 나누고 작은 일은 더 작게 나누세요. 일단은 부담을 줄여. 네. 그게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그 어느 거 한 가지를 먼저 택해서 하시라 그랬죠? 네. 그 다음이 그래서 그렇게 잘게 나눈 다음에 잘게 나누면 조각이 100조각이 될 수도 있고 1000조각이 될 수도 있고 뭐 10조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서 뭘 할 건지 우선 순위를 정하시라는 거야.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거를 잘 못해. 휴식 시간을 어느 정도 우리 아까 일을 할 때 중간 지점을 정하라 그랬죠? 네. 네. 근데 저는 이걸 못해요. 저도 오늘도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신랑이 밖에서 들어온 것 같아. 밥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껏 여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거 말고 오늘 배지밀 2개 먹은 게 다인 것 같아. 세상. 식사는 하셔야죠. 근데 이걸 하면 이게 너무 좋고 뭐 자료가 이렇게 준비되는 게 좋고 뭐가 좋으니까 그냥 정말 저는 이 버르장머리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하나 빠지면 어떻게 좋게 얘기하면 집중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어제 신랑이 쉬었는데 신랑이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 배 안 고프냐 그러면서 당신이 라면 끓여주면 먹을게. 그러고 신랑이 끓여주는 라면 먹고 또 챙일 이러고 저거 한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뭘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2가지. 휴식 시간은 꼭 그래서 이걸 샀어요. 근데 안 보여요, 저기. 이거. 아, 이거 또 꺼졌네. 아까서부터 안 보였어요. 아, 그래요? 이거. 어머나, 그게 뭐예요? 이거 스타머치요. 그러니까 딱 50분만 하고 내가 꼭 10분씩 쉬리라고 하고 이걸 샀어. 네네네. 근데 사던 날 그때 잠깐 1시간이나 그리고 이건 장식품으로 있어. 정말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뭐 1시나 2시에 뭐 강의가 있다 그래도
그 오전에 또 그거 다시 점검하고 뭐 이러다 보면 또 다른 자료 정리하게 돼. 그러다 보면 그 일정이 끝나야지 김밥 하나라도 먹는 거야. 근데 저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무식탱이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아무리 미쳐야 산다 그러지만 일단 몸이 가잖아요. 근데 배고픈 거를 모르겠어.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집중력 있게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휴식 시간을 정해서 휴식 시간을 이렇게 정하면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데, 저는 이 휴식 시간을 잘 못 활용을 하는 것 같아. 못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어쨌든 이 8가지, 지금 여기서 나온 8가지를 하려면 환경이 정돈이 돼야 돼. 환경 설정을 다시 하라 그랬죠? 내 나를 방해하는 그 요소들을 일단 먼저 정리하시라 그랬잖아. 아셨을까요? 정리가 되셨을까요? 자, 오늘 다른 내용 다시 한번 크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을 미루는 것은 파종 시기를 놓치는 것과 같다. 요 부분을 다른 내용에서 우리가 한 게,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 때는 제일 우선시 해야 될 게 그 어떤 거보다, 속도보다 내용, 뭐라 그랬어요? 퀄리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을 미루는 사람들의 특성 여러 가지를 했는데 결론은 두려움이다.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다. 세 번째 다뤘던 것이 제때 일을 끝마치는 사람들이 특성을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는 8가지를 다루었지만 딱 정리하면 시간 관리 잘해라. 그러니까 파종시기 놓치지 마라 이거예요. 두 번째가 우선순위, 판단력과 결단력을 키워라. 우선순위를 잘 정해라. 세 번째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했으면 꾸준하게 성실하게 조금씩이라도 변함없이 꾸준하게 매일 해라. 그 다음에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큰 장애물이면 잘게 조사서 깨서 하나부터 시작하자. 그래야지 부담이 없다. 그걸 얘기를 했고요. 일을 미루지 않고 빨리 끝내면 좋은 점을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빨리 끝나면 실패를 여러 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또 교훈을 얻었으니 빨리 하면 시간이 그만큼 절약이 되니까 또 내가 실패했어도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시간적 기회나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남은 시간에 기회뿐만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어떤 전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 아셨을까요? 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쳤고요. 우리 월요일 날은 내 약점을